레알 마드리드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4대0 굴욕적인 패배를 당할 때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은 알론소 감독이 다음 시즌 음바페 딜레마에 걸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서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하위선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는 아센시오가 나오면서 리디거와 아센시오 수비 라인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놀드가 빠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미드필더 라인에 그동안 알론소 감독이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좋은 미드필더 라인 구조는 벨링엄, 귤러, 추아메니, 발베르데 이 4명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안쪽으로 약간 들어와 주면서 미드필더가 사실상 4명이 되는 형태로 늘 경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알론소 감독의 전술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놀드가 빠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발베르데를 풀백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아놀드 대신에 음바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벨링엄, 귤러, 추아메니 미드필더가 3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투톱에 곤살로 가르시아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배치가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중원에 4명의 선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곤살로 가르시아는 발베르데나 벨링엄처럼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중원 싸움에 많이 가담을 하는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선에는 비니시우스, 음바페, 곤살로 가르시아 3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렇다면 사실 앞쪽에 있는 음바페, 곤살로 가르시아, 비니시우스 이 3명의 선수들이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음바페 쪽에서 수비 가담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 숫자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음바페의 수비 가담까지 나오지 않게 되면 벨링엄이 측면으로 끌려 나와서 수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아메니와 귤러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2명밖에 남지 않는 이런 밸런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베르데, 벨링엄, 귤러, 추아메니 이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있을 때는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측면을 커버하면 자연스럽게 추아메니와 귤러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균형이 잡힌 수비 전형이 만들어졌었고, 추아메니가 내려가서 백스리를 만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벨링엄, 귤러, 발베르데 이 3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뒤에서 수비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아놀드와 발베르데, 프란 가르시와 벨링엄 이렇게 좌우 측면을 균형적으로 커버를 하게 되면서 미드필드 라인의 공간이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음바페가 선발로 나왔었던 파리 생제르맹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른쪽에 있는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 누누 멘데스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백스리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요 형태가 기본적인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전형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누누 멘데스가 뒤쪽에 있다가 공격할 때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미드필더 한 명이 뒤를 받쳐주는 이러한 형태도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하키미가 올라가서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음바페가 앞쪽에 머무르면서 수비 가담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벨링엄이 만약에 하키미를 막기 위해서 끌려 나갔을 때 가운데에서 비티냐,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이 3명의 선수가 추아메니와 귤러 2명의 미드필더와 상대를 하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중원 라인에 선수 숫자가 부족한데 덴벨레까지 내려와서 펄스9의 역할,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니까 여기서 숫자적으로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파리 생제르맹전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4명의 수비 라인이 위치하고 있고요. 미드필더가 3명, 그리고 공격 라인에 음바페, 비니시우스, 곤살로 가르시아 3명의 이제 공격수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경기들보다 미드필더 라인에 일단 선수가 부족해져 있는 상태죠. 근데 특히나 앞쪽에 있는 음바페라던가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들이 좌우 측면을 커버를 안 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3명의 미드필더가 좌우 측면까지 넓게 커버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측면에서 하키미가 볼을 잡을 때 덴벨레가 도와주러 넘어오고 있고 파비안 루이스도 도와주기 위해서 오른쪽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달라붙어야 되는 선수가 벨링엄 그리고 음바페였어요. 벨링엄은 덴벨레를 맡고 있고 음바페는 파비안 루이스를 따라가야 되는 이런 역할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음바페가 파비안 루이스를 그래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벨링엄의 앞쪽에 덴벨레가 있고요.
뒤쪽에는 두웨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벨링엄이 지켜봐야 되는 선수가 2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음바페가 측면을 마크했을 때 자연스럽게 곤살로 그라시아가 이쪽으로 와서 선수 한 명을 붙잡아 줘야 되는 움직임이 필요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미드필더가 벨링엄, 슈아메니, 귤러 3명이다 보니까 요 2선 라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붙잡을 수 있는 선수가 1명 부족해졌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키미가 볼을 잡은 다음에 뒤쪽에 있는 덴벨레와 두웨 요 공간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볼을 잡으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순간적으로 두웨가 뛰어들어가니까 벨링엄이 두웨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때 안쪽으로 내려와서 덴벨레가 패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덴벨레가 패스를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벨링엄이 덴벨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두웨가 이제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두웨를 신경을 쓰고 음바페가 파비안 루이스를 바라보다가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오면 안쪽으로 커버를 해주면 이러면 이제 1대1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음바페가 여기서 안쪽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벨링엄이 앞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웨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덴벨레가 볼을 잡으니까 벨링엄이 튀어나오고요. 튀어나오니까 벨링엄이 있었던 공간에 자연스럽게 두웨가 뛰어들어가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웨가 패스를 받자마자 아무래도 두웨에게 주변에 있던 선수들이 쏠리게 되니까 쏠리는 순간 뛰어나가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두웨가 볼을 잡아서 하키미에게 패스를 넘겨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수비가 무너지고 하키미가 크로스 그리고 심지어 반대편에 있었던 누누 멘데스가 빠르게 뛰어들어오면서 슈팅으로 마무리까지 짓는 장면이었습니다. 쿠르투아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으로 막아내긴 했지만 이런 장면에서 곧바로 실점을 해요. 이 장면을 보면 거의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음바페, 곤살로 가르시아, 비니시우스 3명의 선수가 있고 중원에 또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오른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음바페가 측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벨링엄이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링엄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지만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덴벨레가 의도적으로 벨링엄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려와 있고요. 이때 벨링엄이 끌려 나오니까 두웨가 또다시 벨링엄이 뛰어나가는 요 공간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똑같은 장면이죠. 그리고 덴벨레가 벨링엄이 튀어나오는 순간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두웨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웨의 이제 개인 역량이 발휘가 되는 건데 두웨가 여기서 볼을 잡을 때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들이 두웨에게 달라붙잖아요.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수비 라인 앞을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두웨가 수비수들이 달려들 때 볼을 지키면서 돌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웨가 여기서는 정말 개인 역량으로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웨에게 수비가 끌려가 있는 동안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고 이 공간으로 두웨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거죠. 이 장면 자체가 처음에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는 벨링엄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공간이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아센시오가 하위선 대신에 나왔지만 실수를 하면서 볼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면서 이때 덴벨레가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빠르게 달려들어가서 볼을 뺏는 아센시오의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 공격 과정 자체가 음바페가 나오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전체적인 구조에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쿠르투아 골키퍼가 덴벨레의 움직임을 막았지만 막은 것이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득점하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3톱이 있고 뒤에 3명의 미드필더가 있어요. 근데 일단 미드필더가 3명이 되니까 미드필더 라인의 공간을 모두 커버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왼쪽 라인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 공간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가 한 명이 측면으로 끌려나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선수들도 조금씩 측면으로 끌려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그쪽 측면에 있는 공격수가 내려와서 이 공간을 커버를 해야 자연스럽게 상대팀에게 공간을 안 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미드필더들이 이제 측면으로 끌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음바페가 내려올 생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들은 측면으로 하나 둘씩 나가고 있는데 반대편 측면에 선수가 없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반대편 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들이 모두 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이때도 음바페가 뒤 늦었지만 빨리 내려와서 여기서 압박을 해주거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올라가 있는 하키미는 프란 가르시아에게 막혀 있는데 두에와 비티냐 두 명의 선수가 벨링엄 한 명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링엄 입장에서는 두 명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벨링엄이 계속 어려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두에가 비티냐한테 주니까 벨링엄이 어쩔 수 없이 비티냐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비티냐가 달려드는 벨링엄을 보면서 측면에 있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하키미에게 패스가 가는 순간 벨링엄이 비티냐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공간으로 두에가 뛰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이제 하키미가 패스를 건네주면 다시 벨링엄이 두에를 막아야 되는, 사실상 두 명을 다 막아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두에가 뛰어들어갈 때 벨링엄이 다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또다시 비티냐에게 공간이 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발베르데가 내려가면서 중원 라인의 경쟁력이 애초에 줄어들었는데 최전방에 3명의 공격수를 두니까 미드필더 숫자가 줄어들면서 중원의 경쟁력 그리고 선수의 숫자까지 줄어버렸고 여기에 더해서 내려오지 않는 음바페의 게으른 수비 가담까지 더해지니까 측면 공간에서 벨링엄이 두에, 네베스, 하키미 이런 선수들에게 혼자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벨링엄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공간이 발생을 하고 그 공간을 편안하게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서 벨링엄이 올라간 공간을 쓰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공간을 막기 위해서 슈아메니가 달려들고 귓러가 달려들면 반대편에 또다시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연쇄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실점을 할 때 보면 이 장면에서도 음바페, 비니시우스, 곤살로 가르시아 3명의 공격수가 있는 장면이고 이때 미드필더 라인에는 귓러가 약간 올라가 있고요. 이때 슈아메니와 벨링엄 2명의 미드필더가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쪽 측면에 선수가 좀 많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음바페의 압박부터 약간 늦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음바페가 패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압박에 있어서 강도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압박 없이 볼을 잡은 다음에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측면으로 패스가 편안하게 넘어오니까 당연히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벨링엄이 달려 나오면서 이 공간을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음바페가 빨리 달려들면서 앞쪽에서 패스가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때 벨링엄이 달려들어서 같이 압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음바페가 앞쪽으로 압박을 나가지 않고 측면으로 나오면서 하키미 쪽을 지켜주면 그러면 이제 공간이 나지 않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음바페가 사실상 그냥 서 있기만 하고 파리 생제르맹은 편안하게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고 그러면 벨링엄이 끌려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벨링엄이 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벨링엄이 끌려 나왔을 때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자마자 편안하게 하키미가 패스를 이 안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때 앞쪽에 있었던 두에가 내려오면서 벨링엄이 올라간, 벨링엄이 비워둔 이 공간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수비 라인에 있었던 리디거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벨링엄이 측면으로 끌려 나와 있고 귓러와 추아메니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간을 모두 다 커버를 못하니까 벨링엄이 비워둔 이 공간을 리디거가 튀어나와서 막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 선수가 순간적으로 없어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파리 생제르맹은 리디거가 올라왔을 때 이번에는 리디거가 올라온 그 공간으로 패스를 주죠. 그리고 여기서 덴벨레가 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2대1 패스를 주고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덴벨레가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니까 뛰어나가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하키미가 달려나가면서 이 측면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나 손쉽게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하키미가 가운데에서는 뛰어들어가는 파비안 루이스가 득점을 하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 경기에서 점유율부터 골 기대값, 슈팅 숫자
유효 슈팅, 결정적인 찬스는 5대0.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압도를 당한 경기였어요. 물론 파리 생제르맹이 매우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의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가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라인의 전체적인 전술 구조가 깨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결과적으로는 알론소 감독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중간에 전술을 한번 바꿉니다. 음바페를 최전방에 두고요.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를 좌우 측면에 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귤러, 추아메니, 벨링엄이 있을 때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측면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하도록 전술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때도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측면으로 내려오는 요 빈도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어떤 형태가 됐냐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는 그냥 최전방에 있고 곤살로 가르시아가 내려오면서 벨링엄, 추아메니, 귤러, 곤살로 가르시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약간 이제 오른쪽에서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역할로 밸런스를 중간에 맞추려고 했었죠. 근데 곤살로 가르시아가 이렇게 측면과 전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밸런스를 결국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4명의 백포가 있고 이때 최전방에 음바페가 이제 가운데 위치하기 시작하고요. 비니시우스, 곤살로 가르시아 좌우에 배치가 돼요. 그리고 미드필더 3명이 여전히 있는데 수비를 할 때는 곤살로 가르시아가 측면으로 내려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중간부터는 이렇게 곤살로 가르시아가 측면으로 내려가 주면서 벨링엄이 튀어나가도 귤러와 추아메니가 뒤에 지키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직력 자체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조합이다 보니까 요 4명의 미드필더 라인, 지금도 이제 곤살로 가르시아가 오른쪽으로 내려가 있죠. 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가 잘 유지가 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간격이 멀어지면서 안쪽으로 패스를 편안하게 파리 생제르맹이 넣어주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게 되는데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니까 덴벨레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줄 수 있는 요 이제 수비 라인 보호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 밸런스도 사실은 좋지 않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덴벨레가 편안하게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4명의 벨링엄, 추아메니, 귤러, 곤살로 가르시아 이 미드필더 라인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바페가 선발로 들어왔을 때 밸런스를 맞추는 형태를 못 찾는 경기였죠. 물론 음바페가 이제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선발로 더 많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음바페가 선발로 나왔었던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알론소 감독이 많이 뛰는 축구를 결국에는 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이 다음 시즌 알론소 감독이 음바페를 더 뛰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음바페가 덜 뛰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커버를 해주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동시에 본인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